자, 샤방샤방. 자, 샤방샤방. 한 번 더 시작. 샤방샤방. 자,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훨씬 느낌이 좋죠. 네.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걸 아마 직장 상사님한테 어르신한테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러냐 그럴까 하지만 이게 차라리 좋아요. 자, 보십시오. 이제 제가 뭐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자, 이게 딱 한국 땅이 있어요, 한국 땅. 한국 땅이 있고, 이 멀리 독도가 있어요, 독도. 자, 우리 한국 땅은 육지계요, 섬이계요? 육지죠. 독도는 육지계요, 섬이계요? 섬이죠. 근데 왜 섬일까요? 원래 이 독도도 원래 섬이 아니에요. 원래 육지예요, 육지. 근데 왜 섬으로 불리죠? 이 바닷물을 빼버리면 어때요? 바닷물을 빼버리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네. 이게, 자,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뭡니까? 이 바닷물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하고, 맞습니까? 보이는 우리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 때 커나올 때는 누구든지 뭡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겠느라고 삽니다. 내 마음에는요, 잠재의식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습니까? 막 대통령 시작해서 얼마나 그 꿈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꿈이 나이가 먹으면서 그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요? 우리는 보이는 외면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이 참 중요한데. 다시 말해 우리는 보이는 의식만 보고 인생 살아가더라. 오늘부터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을 보고 같이 살아, 무의식. 이 무의식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잠재의식이다. 뭐라고요? 잠재의식이다. 자, 오늘은요, 이 잠재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저랑 같이 한번 이걸 느껴보시면서 살자는 겁니다. 이 잠재의식을 꺼내려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고정관념 벗어나자. 뭐라고요? 고정관념 벗어나야 돼요.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 뭔가 이게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 외면, 이 의식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을 찾아가려면 지금 오늘도 보면은 인간관계 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끼리끼리 만나는 문화가 참 안타깝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외면을 보는 혈연, 지연, 학연. 또 뭡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문화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혈연, 지연, 학연은 50%만 만나자. 그럼 어때요, 이제? 끼리끼리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 뭔가 나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50%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지금 보이는 것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살아보니까 이쪽으로 오면 어때요? 괜히 어색하고, 두렵고, 도전정신이 안 나와요. 모험정신이 안 나와요. 결국은 이걸 뭔가 끄집어내면 결국은 인생은 멋진 세상 살아가더라. 실은 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할게요. 실은 제가 이 3살 때 길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청각장애 나릅니다.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학교도 이렇게 뭐 늦게 나오고 군대도 이렇게 방위밖에 못 나왔지만 참 안타까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왕따는 다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는 애기 때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커나가죠. 그때 저는 충격 속에 많이 빠지면서 저도 자살하는 이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희 큰형님은 저한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희망을 줍니다. 대학밖에 못 나온 사람, 아니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한테 저한테 그렇게 희망을 줄 때 저한테 3년이라는 세월을 줘. 3년이라는 세월을. 뭐라고요? 3년 동안 내가 너한테 뒷바라 해줄 테니까 여기서 네가 기왕이면 공무원만 합격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공무원 합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님이 저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떨어져도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라.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합격해본 적이 없어요. 남들은 3년 공부하면 고시 합격한다고 하대. 저는 고시도 합격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제가 또 이렇게 합격도 못하고 또 다시 또 노가대를 다니니까 저희 큰형님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3년 공부한 게 아깝지 않느냐. 1년만 더 해보래. 1년만. 그래서 제가 1년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또 떨어져 봤습니다. 저 형님 마지막으로 또 1년을 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4년 6개월 만에 제가 공무원 9급 합격했어. 공무원 9급 합격했다고 프랑카드 걸어준 집 우리 집밖에 없을 거예요. 참, 그 못난 집안에 참 어려운 그 가정이 이거 하나라도 저희 집안 희망이었으니까. 저는 근데 이 공무원을 다니면서 또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동료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그 군청에 있다가 도에 있다가 제가 면사무소 출장소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뭡니까? 농민들과 농사를 지면서 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저는 인생을 살았는데 직장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대요. 정문아 한가하냐? 예, 선배님 한가합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교육과 시간이 없거든. 네가 내 대신 교육 좀 다녀올래? 저는 땜빵 교육 1인자였습니다. 남의 대타 교육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을 변해간 줄 알았어. 다시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봤다니까요. 다시 보면 제가 공무원 합격한 게 제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언젠간 저도 공무원을 그만두고 생각해 본 거야. 그런데 제가 이 생각도 하기 전에 저도 뭡니까? 저희 과장님이 제 서랍에 도장을 열어가지고 보증은 보증, 대출 다 썼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는 뭡니까? 1억이라는 넘는 돈을 15년 전에 다 하면서 봉급 압류자로 변하면서 갈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니까 어때요, 이제? 이게 이제 절망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때 제가 뭡니까? 그 공무원 하면 어때요? 우리 그 보험인들이 오셔가지고 뭡니까? 그 사탕을 주면서 옆에 껌을 주면서 그 설문서 작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귀찮았잖아요. 나도 귀찮았는데 내가 막다른 길을 가보니까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나도 언젠가 또 보험인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해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내가 변신을 해본 거예요. 자, 보세요. 보험 설계사는 고객을 찾아갑니까? 고객을 찾아옵니까? 찾아가죠. 저는 공무원입니다. 고객을 찾아갈까요? 고객이 찾아올까요? 고객이 찾아온 고객도 관리 못하는 그 공무원은 정말 바보다. 저는 그래서 민원실 있을 때 저희 고객들하고 이제 친하는 게 저희 이제 하나의 이제 일상생활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미니 자판기 사가지고 우리 고객들한테 차를 서비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 공무원 맞냐고. 그러면서, 야, 조금 봉사해줬던 게 저한테 돌아온 게 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또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100원씩 커피를 팔았어. 밖에 나가면 300원짜리야. 근데 나한테 사니까 어때요? 싸니까. 그러면 제가 공무원 하면서 부업을 하고 있더라고. 야, 절망에 희망이 있더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뭡니까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묘하게 보니까 고객 관리를 했던 것이 저한테 또 하나의 뭔가 투잡을 해주면서 제 인생이 또 뻗쳐갑니다. 제가 상고를 나와서 상고를 나왔으니까 무슨 자격증 땄게요? 주삼, 부기, 타자. 지금 주삼, 부기, 타자가 뭔 필요 있습니까? 저희 모교인 강주 상고든지 없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강주 상고 나왔겠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못 나가서 한 명도 다 잘 나가.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뭡니까? 그때 땜빵 교육, 데이터 교육을 들으면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인터넷 나오면서 그쪽에 있는 자격증 다 따본 겁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제작, 카페 관리, 블로그 관리, 또 뭡니까? 주소록 관리, 메일 관리, 또 저 유통 컨설팅 다 해본 겁니다. 저희 큰형님은 시골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요. 공판장 갖다 주면 똥값입니다. 여러분 그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한 박 사보세요. 한 2만 원 할 겁니다. 우리 형님은 공판장에 3,000원 이상 3,000원, 4,000원 이다 팝니다. 그 중간 마진 다 누가 가냐 이 말이죠. 그때가 유통 컨설팅을 알면서 뭡니까? 옥션, 지마켓, 홈쇼핑 아시죠? 이런데 무점포 쇼핑몰 쪽에 이런데 우리 전라도 농산물들을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제가 급기야 뭡니까? 2001년도에 납품했던 것들이 2004년도에 제가 뭡니까? 대한민국 언론에서 추천한 대한민국 세일즈 명인, 한국 세일즈 명인 12명 안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책을 읽어봤더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기 보니까 자동차 판매왕, 보험 판매왕 이런 분들만 있습니다. 근데 저만 시골 공무원이 세일즈 명인이 되다가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이 와요. 강의 한번 의뢰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강의 해본 적 있습니까? 말도 못한 사람이. 그때 제가 보험회사 가가지고 그 300명 앞에서 강의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 5분이 지나니까 3분의 1은 나가버리더라고.
저도 무슨 말인지 조차도 모르겠더라고. 10분이 지나니까 사회자가 와갖고 마이크를 뺏어버리더라고. 오늘 강사가 아픈 관계로. 내가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파? 아프지도 않은데 그때 쫓겨났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하나의 꿈을 가졌어요. 무슨 꿈? 저도 강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사의 꿈을 안고 제가 그때 말더듬학원, 스피치 웅변학원, 강의 기법,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같은 걸 배운 겁니다. 그랬더니 웃음치료가 저한테 전국에 우리 가족 3남매가 전국 투어 다닐 때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게 뭡니까? 저한테 주는 땜빵 교육의 위력입니다. 위력. 이 교육의 힘이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뭡니까? 이 고객하고 뭡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뭐냐면 이 외면보다도 내면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마음으로 웃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감사하며 웃다. 두 번째, 용서하며 웃자. 세 번째, 해석의 명수가 되자. 네 번째, 저 네 가지를 꼭 알고 하시자고요. 자, 첫 번째 뭐라 하겠어요? 감사함을 느끼자. 자, 실은 제가 이 청각장애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 부모는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모가 고마운 거야.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귀 한쪽 귀라도 들리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거를 제가 저희 엄마한테 가서 했어요. 엄마 한쪽 귀라도 들리게 해서 너무 감사했더니 저희 엄마가 울면서 고통을 합니다. 너희 아빠가 그냥 때리고 싶어 때렸겠냐고. 잘 되기에 때렸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네, 됐다라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교육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감사하며 살자. 자, 감사하며 느끼자. 시작. 감사하며 느끼자. 두 번째, 용서하자. 뭐라고요? 용서하자. 용서하자. 자, 우리 보세요. 주변에 용서 못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돈을 뜯어먹은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해주고 싶어? 죽이고 싶어?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차라리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골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고향 동창을 만나면요, 제가 10년 전에 만난 친구를 딱 가서 악수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악수하면서 순간적으로 제 이름을 잊어먹었더라고. 제 이름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후문도 아니고 정문. 후문도 아니고 정문. 얼마나 쉬워. 문이 닫혀져 있는 문은 고정문이야. 고정문. 저는 조정문입니다. 조정문. 저는 세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문을 갖고 있어. 이 쉬운 이름을 잊어먹고 제 친구가 저하고 악수하면서 뭐라고 앉아서 오늘 김어를 하냐. 나쁜 놈이 없네. 저를 뭐로 기억했어요? 저를 김어를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 친구는 저 없을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를 지칭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김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남의 아픔을 건들지 맙시다. 남의 다점 갖고 이야기 하지 말자고. 세상 정말 짧은 거야. 기왕이면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그 사람 칭찬 하나 바라보고 삽시다. 저도 그거 하나 때문에 멍떴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해요? 좀 용서하면서 좀 좋은 쪽으로 살아가자고.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해석의 명수가 자, 해석의 명수가 되자. 자, 해석의 명수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긍정훈련입니다. 긍정훈련. 자, 오늘 약속이 7시입니다. 7시. 7시인데 제가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제가 말하는 그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선생님한테는 7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7시까지 늦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차이점을 이야기해요. 차이점. 7시까지 오세요. 7시까지 늦지 말고 오세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평범한 말이고 이런 강조를 했는가요? 잘 보세요. 7시까지 오세요. 7시까지 늦지 말고 오세요. 긍정과 부정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나 어른들은 전부 다 부정문을 쓰면서 얘들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봐보세요. 저희 친구들도 뭡니까? 저의 부정을 가지고, 저의 나쁜 걸 가지고만 계속 이야기 논하했잖아요. 우리는 인간들은요, 보면 부정문을 쓰면요, 싫어합니다. 아까 명령한 거 싫어한다 했죠? 자, 얘들이 학교에서 뭔가 끝나고 집에 빨리 안 들어와.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너 제발 학교에서 끝나고 늦지 말고 와라. 그럼 얘기 어때요? 늦고 싶어 버려, 늦고 싶어 버려. 어디 고등학교를 갔더니 그 고등학교의 교훈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폭력하지 말자 써있다. 폭력하지 말자. 그 학생들이 무엇만 생각나요? 폭력만 생각납니다.
말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을 바꿔줘야 돼.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제발 말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저 그래서 말 조심합시다. 시작. 말 조심합시다. 자, 의사소통은 말이 다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말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웃음은 실수하지 않아요. 말은 부정형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웃음은 부정형 문장이 없다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무슨 언어다? 웃음 언어입니다. 웃음 언어는 전부 다 통해.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람한테 뭔가 지적해주고 싶어도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그냥 웃어주자. 자, 웃어줘. 시작. 그 사람 용서해주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 올리고.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좋아. 자, 웃어요. 하. 하. 아하. 아하하. 아하하. 해봐, 알라. 아하하. 웃다 보면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용서가 될 때까지 웃어줘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항상 단면을 보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단면 인생이 뭔지 아세요? 단면 인생이 어떤 거예요? 단면 인생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만 생각하고 뭡니까? 상대방만 보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눈을 하나 파가지고 나한테 돌려주라고 이렇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자고. 요즘은 뭡니까? 양면 인생 살아요. 양면 인생. 이 양면 인생이 뭐예요? 자기 가족만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 부서만 생각해. 다른 부서는 생각하지 않아. 자기 회사만 좋아해. 다른 회사는 좋아하지 않아. 이 양면 인생도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내면 인생, 내면 인생. 내면 인생 뭐예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노래로 말하는 네 박자. 네 박자. 쿵짝, 쿵짝. 박수 치면서 시작. 쿵짝, 쿵짝, 쿵짜자작짝. 네 박자 속에 불러봐요.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자, 네 박자 안에 뭐가 있다고?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럽니다. 인생 살면서 사랑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성공만 갖고 사는 거 아니다고. 실패와 좌절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성공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실패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습니다. 뭐가 되고 싶어요? 성공자. 자, 성공자는 이제 없다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되고 싶어요? 구경꾼. 자, 실패자 손 들어보세요. 실패자. 자, 구경꾼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쪽팔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실패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견하면서 몇 번 실패했습니까? 수천 번을 실패하면서 뭡니까? 실패할 때마다 뭡니까? 성공의 노하우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실패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실패하는 인생은 뭡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살아갈 때 올라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구경꾼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구경꾼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뭡니까? 감나라 먼나라 하면서 살아요. 남을 비난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구경꾼이요. 오늘부터 구경꾼이 되고 싶어요? 차라리 실패자가 되고 싶어요? 차라리 실패자가 훨씬 나아.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뭡니까? 기왕이면 성공자가 못할 바에는 실패자면서 성공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경꾼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경꾼이 참 문제다. 자, 네 번째가 뭐였어요? 네 번째가, 자, 보세요. 자존감을 세우자.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이 뭡니까? 자존감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저도 저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이런 말 하면 창피한데, 저 장계도 못 갔어요. 이 나이 먹도록. 제가 공무원 하지만 선은 300번 넘게 봤다? 왜 선이 많이 들어와요? 공무원이니까. 근데 맞선 보자마자 여자가 저를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할까?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잘생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이? 공무원만 보고 왔는데 또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오는 거야, 그렇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여자가 저한테 멀어져 가더라고. 왜 멀어져 가요? 못 알아듣고 말 못하니까. 그게 저의 엊그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요, 저는 누구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총각이 제일 좋아하는 감이 무슨 감일까? 영감이 아니요. 총각이 제일 좋아하는 감은 색식감이다. 처녀가 제일 좋아하는 감, 신랑감. 세상에 가장 멋진 감, 자신감입니다. 세상에 제일 못난 감, 좌절감이에요. 여러분, 인생 좌절감 갖고 사시겠습니까? 자신감 갖고 사시겠습니까? 인생 기왕이면 자신감 갖고 삽시다. 그게 멋진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 보여야 돼요. 자존감. 자, 저 따라서 나는 내가 좋아. 또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좋아. 그러면서 항상 자기를 이렇게 좀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제가 그 세상 살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를 싫어할까요? 자기 딸이 아니어서. 근데 며느리가 일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싫어하더라고요.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요. 자기 딸은 일도 못해. 말도 안 들어. 근데 왜 싫어하지 않을까요? 자기 딸이니까. 잘 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애초부터 이 뇌가 미운정이 박혀있어요. 미운정이. 이건 동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주변에 미운정이 박혀있으면요, 다시 원상복귀하기가 힘들다고요. 자기 딸은 그렇게 뭔가 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데도 왜 싫어하지 않죠? 사랑의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의 정을 갖고 사시자고. 미워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시죠? 네. 제가 노래를 정말 잘 못해요. 얼마나 노래를 못 불렀으면. 제가 노래방 가면 내가 고통입니다, 고통. 노래를 제가 6개월 배웠어요. 노래를 6개월 배워서 제가 노래 강사님 저를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 100명 앞에 저한테 노래를 안 불러라겠어. 근데 자신감이 또 안 나와. 그럴 때 노래 강사가 저한테 멋진 한마디 해주더라고. 노래를 잘하려면 나의 모습을 상상하지 말라고.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제 노래를 모르는 거야. 남들 앞에서는, 나랑 친한 사람 앞에는 그냥 뭡니까? 대충 불렀어요,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제가 나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제가 뭡니까? 마이크 딱 잡고 18번지를 딱 부르라 했더니, 그때 노래 강사가 자기가 알려준 신곡을 부르래. 근데 신곡은 제가 한두 번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또 알아? 다시 또 들어갔더니 또 멋진 또 말 한마디 해주더라고. 신곡은 남들이 모른다. 네 마음대로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신곡을, 멋진 신곡을 제가 정말 멋지게 2절까지 완벽하게 불렀어요.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뒤로 갔더니 하이파이브 하면서 조정문 선생님 대단하시다고, 존경한다고, 음정박 다 틀리는데 끝까지 부른 사람 나밖에 없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제가 노래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박수 쳐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여러분, 노래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정말 재밌게 해준 것이 멋지다는 걸 그때 저는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약장사를 좋아합니다. 약장사. 누굴 좋아한다고요? 약장사. 자, 어디 행사장 가면 그 약장사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우리 뭡니까? 사람을 모으는데 재간이 있죠. 그때 막 놀면서 어떻게 해요? 놀면서 약을 팔던가요? 처음엔 약을 안 팔아요. 분위기만 만들어내, 막 재미있게, 막 행복하게 분위기 만들어내면 그것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 몰려오면서 처음에는 약을 안 팔고 미끼로 뭘 줘요?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줘. 그럼 그 할머니는 선물 받아가고 또 재밌게 놀고 가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다음날 올 때 혼자 온다, 또 사람을 모시고 온다. 사람 모시고 와요. 그렇게 2번, 3번, 10번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는 미안해서 그 약 200만 원짜리 삽니다. 그 200만 원짜리 사고 집에 갑니다. 집에서 자식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 미쳤냐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엄마 지금 여기다가 이 돈을 쓰냐고. 엄마 바보냐고. 엄마는 뭐라 합니까? 아들아,
나 200만 원이 안 아까워야. 집에 오면 왜 이렇게 힘드냐? 집에 오면 너희들 싸우는 모습 정말로 싫다. 근데 거기만 가면 왜 이렇게 행복하냐? 재미가 있다. 나는 그 재미하고 이 돈하고 바꿨다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재밌게. 기왕이면 재미있는 집안에 그 행복이 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네. 저도 그런 모습 살려고 옛날 과거의 아픔을 잃어버리고 정말 멋있는 웃음과 또 뭡니까? 감동이 저는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항상 나타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앞으로 제가 정말 더 멋진 강사로 남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샤방샤방. 감사합니다.